그러게. 오늘 일단 선고가 나와야 뭐 웃든지 말든지 할 텐데 네. 지금 보니까 아까 공소취소 모임 말씀하시던데 사실은 공소취소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는 그게 좀 장명을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 관련이고 예. 공소취소는 국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조사죠. 그러니까 윤석열 정치검찰의 불법 조작 창작 수사에 네.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게 사실은 이 모임의 국조 모임으로 해야 돼요. 국정조사를 예. 추진하겠다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재판에서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남욱이나 유동규 뭐 정영학 회계사 뭐 대장동 사건도 있고 백현동 사건도 있고 대북송금 사건도 많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조작 불법 수사 전모가 쭉 드러나고 있는데 이분들이 서울 고검에서 뭐 인권 TF 만들어서 수사하는데 잘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 막 같은 검사가 검사끼리 수사하려고 막 피하고 이러니까 그 피고인들을 증인들을 국회로 불러서 국정조사를 하면 상당 부분 전모가 많이 드러날 거거든요. 국정조사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겁니다. 공소취소에 방점을 찍는 게 아니고 국정조사로 불법 조작 수사의 전모가 드러나면 그걸 가지고 특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검찰이 특별 수사팀을 꾸린다든지 해서 네. 그 불법 조작 수사를 한 검사들을 수사하고 동시에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빌드업 해 나가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국정조사이기 때문에 방점을 국정조사에 찍어야 되는데 공소 취소에 찍었잖아요. 이건 결과거든요. 그렇죠. 네, 과정을 생략하고 결과를 얘기하니까 일부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고 오해가 한데 쌓이는구나. 중요한 것은 이거는 뭐 친명이냐 반명이냐 친청이냐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검찰 개혁 정상화의 일환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 주변 뿐만이 아니고 그냥 검찰에서 윤석열 검찰에서 죽이기 위해 예를 들면 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그렇죠. 같은 예. 것도 대표적인 맞습니다. 조작 수사에 예. 지금 무죄 나왔잖아요. 예. 무죄 나오고 그거는 항소포기에서 끝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지금 우리가 항소포기에서 끝난 재판들도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네. 원자력 관련해서 네, 원전 관련된. 대대적인 수사, 월성 원전 관련 수사했던 거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정조사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다. 아니 그 뉴스타파 기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관련 사건인데 네, 관련 사건. 관련 사건인데 일단 본류 사건, 굵직한 본류 사건을 먼저 해야겠죠. 예. 해서 전모를 밝혀야지.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이게 오죽 답답하면 모임을 만들었을까? 이런 게 나올까라는 싶은 거예요. 지금 말이 검찰 개혁이 잘 안 되고 조직적인 저항이 있고 지금 한 9월쯤 8월쯤 되면 난리 날 거 아닙니까? 검사들 네. 집단 줄사표 내고 그렇죠. 보안 수사권 하나도 준해 만해하다가 그 싸움이 나는데 네. 그렇잖아요. 지금 결국엔 보안 수사 요구권으로 정리됐지만 예. 또 막상 그걸 입법에 반영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서도 이건 형사소송법 네. 개정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걸 수사권으로 할지 요구권으로 할지 일단 국회의 의견을 존중해 달라라는 게 이제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고 이걸 이제 그 봉지욱이 아니라 봉욱 네. 이제 봉욱 민정팀에서 이 법안을 또 어떻게 손질을 할지는 또 그 위원회 중심으로 해서 아니 뭐 논의를 다시 해야 법안이야 되는 사실 법사위 거치는 과정에서 다 거기서 수정을 하는 건데 마지막엔 그렇게 되죠. 일단은 뭐 이제 어쨌든 정부 청와대에서는 법을 약간 정부의 입장도 좀 생각을 생각해달라. 해달라라는 것이고, 근데 조정이 되겠지만 어쨌든 대통령이 국회에서 네. 수기를 해서 토론을 거쳐서 정하라라고 이제 지시를 했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네. 좀 여러 가지로 이제 공소취소 이 모임에 대해서 논란이 많길래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지만 방점은 공소취소는 나중 최후의 결과고 국정조사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면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위례 사건 그 재판에서 검사가 나를 불러다가 너의 장기를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내서 치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했다라고 그 짧은 증인 하루 재판 하루 몇 시간 하는 동안에 그 얘기만 하다 들어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진관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 당신 들어가가지고 글로 써서 서면으로 정리해서 나한테 보내줘. 분량 제한 두지 마. 라고 지금 얘기를 했는데 썼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지금 세상에 나오나요? 남욱이 다시 그 재판정에 가서 증언대에 서려면 언제 설지 몰라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라도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국회 증인으로 부르면 되는 거잖아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그 과정을 하면 된다. 사실 국정조사 같은 경우에는 굳이 모임을 결성하지 않아도 국회 권능이기 네. 때문에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도 또 이제 당 물론 이제 국조 같은 경우는 여야가 네. 합의해야 되는 측면이 있어서 네. 뭐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정치행위로 결론을 내리고 그 결과로 공소취소 안 할 수 없는 상황을 네. 만드는 네. 이게 사실은 정치의 역할이고 기능인데
일단 근데 모임을 여러분께서 만드니까. 아셔야 되는 게 검찰이 어떤 조직이냐면 어차피 한 4년만 버티면 정권 바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잠시 우리는 해체될 뿐. 맞습니다. 네. 이거 그냥 어차피 공소청이 생겨도 그 건물에 아니 같이, 개명이라 그러죠. 예, 개명. 같이 옆에서 일하던 애 그대로 일하고 같은 수사관 그대로 있는데 4년만 버티면 생각하고 있고 그래 나중에 대선 때 캐비닛 한번 열지 캐비닛 한번 열어서 대선판 흔들어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50대 중반의 검사장급들은 다 많이 나갔잖아요. 네. 옷 벗고 나가고 했는데 젊은 검사. 3, 40대들은 대거 승진했습니다. 특수부 반부패 수사부에 있던 친구들 저희 대장동 사건 수사팀도 그렇고 예. 저희 언론 관련 수사팀도 그렇고 강백신 어미준 밑에 있던 어떻게 보면 그 루키들 있잖아요. 새끼들 다 승진했어요. 영전하고 네, 막 그러니까. 뭐 한국 거래소 파견도 가고 한국 거래소 파견 검사가 한국 거래소 파견 가면 정말 좋거든요. 나중에 옷 벗고 나갔을 때 증권 관련해서 경제범죄 관련해서 전문 딱 두 개거든요. 공정이랑 증권 한국 거래소가 정말 좋은 자리로 봤는데 거기를 가더라고요. 조작 불법 수사에 부역한 검사들이 부부장으로 막 승진하고 부장으로 승진하면서 그런 거래소나 이런 좋은 꽃보직에 파견을 근데 왜 가거나 그러는 걸까요? 검찰 연구관이 가. 근데 나는 기본적으로 그게 이해가 검사들은 안 가네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특검 출신이 지금 이번에 다행히 2차 특검 판사 출신이잖아요. 예. 검사 출신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 그래도 제가 칼질은 잘해. 그러니까 예, 수사는 데려다 잘해. 쓸 애가 없어. 이렇게 없어. 생각. 예. 2,000명 중에 우리가 데려다 쓸 애들은 그러니까 100명도 안 돼. 친일파를 기용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똑같은 그래도 논리예요. 일은 친일파 네. 친일을 했지만 네. 그래도 걔가 일은 잘해. 그 일을 누가 할 거야? 그냥 데려다 쓰는 그러니까 거야. 물론 이런 식인 잘하는 거예요. 검사가 있겠지만 네. 그 잘하는 그 법 기술을 예. 그 수사 기술을 정권 옹이나 충성을 위해서 예. 엄한 사람 잡아 넣는데 쓰는 사람이면 그 사람 써야 됩니까? 안 되죠. 그거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미 윤석열 정권에서 음. 어미준 지금 수사받고 있고 뭐 어미준 부장검사 뭐 이런 분이야 옷 벗겠지만 강백신 뭐 버티고 있잖아요. 고검에서 박상용. 예 나중에 정권 바뀌면 우리한테 기회 온다라고 생각하고 둘 중에 하나죠. 아니 실제로 제가 출마하려고 한다거나 정유미 음. 전 검사장 같은 경우는 저렇게 막 나대면서 난리치면서 언론에 도배되잖아요. 저 이유는 있는 거죠. 제가 볼 때 저 출마하려고 저러네.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정규 기자의 정치 검찰, 판단이죠. 뭐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 관련해서 저희가 뭐 무수히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엔 DJ 때부터 얘기한 것 같아요. DJ 정부 때부터 검찰 개혁을 한 30년 이상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근데 잘 변화가 안 되는 것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칼은 우리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저도 이제 검찰 취재하면 네. 어차피 그분들 대통령 임기 몇 년이에요? 5년이에요. 네. 국회의원 임기 몇 년이에요? 4년이에요. 그분 다 떠나시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수사만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정년퇴직하려면 한참 남았어요. 앞으로 더 수사할 수 있어요라고 맞아요.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이라는 이름을 붙여서라도 수사권을 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른다. 예, 이런 위험이 있다. 물론 서로 그 수사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맞춰야 되는 측면이 있지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정말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보안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뭐 판단 대통령 갖고 계시고 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만 하여간 좀 갈 길이 좀 멀다. 판단이 있어서 더 많은 토론 이게 수구의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라는 근데 말씀을 좀 드려야 지방선거가 될 것 6월에 같습니다. 있어가지고 네. 이 검찰청 해체 9월부터는 가동이 돼야 될 텐데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9월부터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법 설치법은 시행이 네, 예, 이번에 설치법-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지금 설치법도 통과 안 됐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방선거 앞두고 지방선거 끝나고 극적으로 뭐 이렇게 뭐 합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서 결국에는 이게 좀 밀리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민주당 쪽에 취재해 보면 이 설치법은 연말 지나 아니 연말이래 뭐지 명절 지나서 네, 처리를 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차에 해당하는 이 형소법은 이제 선거 이후에 이렇게 할 생각을 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논점을 조금 뒤로 미룬다, 선거 이후로 미룬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